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잘못 먹는 음식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떠도는 건강 정보들 중에서 가장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닥터 김선생입니다. 이 채널은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립니다. 요즘 병원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고구마 공복에 먹으면 안 좋다면서요. 위에 안 좋다던데요. 당뇨 있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구마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구마가 아니라 잘못 떠도는 건강 정보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짧은 영상들에서 특정 음식 하나를 콕 집어 위에 독이 된다, 장을 망친다, 혈당을 폭등시킨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너무 쉽게 퍼집니다. 그럴듯한 성분 이름 몇 개 붙이면 금세 진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주식으로 먹어온 음식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고구마를 먹고 문제가 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먹지 못해서 문제가 됐던 시기가 있었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는 어릴 적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을 버티게 해준 음식이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구마가 위에 그렇게 나쁘고 혈당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음식이었다면 그 시절에 당뇨병과 위장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들어 고구마가 문제 음식처럼 이야기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포가 있어야 다른 걸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있어야 영양제가 필요해지고 가공식품이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 수십 알 드시는 것보다 고구마 한 개를 매일 드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는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종합 영양식품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이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혈관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혈압 변동이 큰 분들께 고구마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구마에는 비타민 A, 전구체가 풍부합니다. 눈 하면 많은 분들이 루테인 영양제를 떠올리시지만 결국 눈 건강의 핵심은 비타민 A 대사입니다. 고구마는 이 부분에서도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구마의 가장 큰 장점은 섬유질입니다. 고구마는 씹을수록 질감이 느껴지는 전분과 섬유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천천히 청소해 줍니다. 장이 깨끗해진다는 건 단순히 변비가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장은 행복 호르몬과 면역, 염증 조절에 깊이 관여하는 기관입니다. 장이 정리되면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질병 위험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한 달쯤 지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비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 안에서 배출이 다시 시작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배출이 원활해지면 체중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억지로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고구마를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그램수로 답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위 크기도 다르고 소화력도 다르고 그날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고구마는 천천히 씹어서 목이 살짝 막히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게 적정량입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구마 드실 때 탄산음료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사이다, 콜라와 함께 먹는 순간 고구마의 장점은 거의 사라집니다. 물과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고구마가 왜 변비뿐 아니라 체중, 염증, 혈관 건강까지 연결되는 음식인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당지수, 생고구마, 군고구마 이야기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를 꾸준히 드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변비가 풀린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변비가 해결된다는 걸 단순히 화장실을 잘 가게 된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몸 전체의 균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장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몸속에 쌓여 있던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들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과정이 원활해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지방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에는 억지로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마른 체형인데도 변비가 있는 분들, 먹는 양에 비해 살이 전혀 찌지 않으면서 속은 늘 더부룩한 분들께 고구마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체중 상태에서 변비가 있다는 건 몸의 균형이 상당히 깨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먹는 걸 더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된 음식을 규칙적으로 넣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고구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고구마가 변비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속 세포가 불필요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돕고 손상된 세포가 제때 정리되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많은 비정상 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질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출과 정리가 막힐 때입니다. 그때 쌓인 것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고구마는 이 배출과 정리를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구마를 특별한 약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음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쯤에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고구마 당이 높지 않습니까? 당뇨 있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 지수라는 개념은 비교를 위한 지표일 뿐 음식을 판단하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설탕이나 과자처럼 정제된 당은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반면 고구마는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됩니다. 생고구마의 당 지수는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삶거나 구우면 수치는 올라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탕이나 과자와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가공된 탄수화물과 살아있는 음식은 몸에서 처리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군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피자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과 비교하면 군고구마는 여전히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다만 태워서 드시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가끔은 생으로도 드셔보고 삶아서도 드셔보고 별미로 구워서도 드셔보십시오. 한 가지 방식으로만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오래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합니다. 급하게 드시다 보면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고 그때 우유나 탄산음료를 찾게 됩니다. 이 조합은 고구마의 장점을 스스로 없애는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물과 함께 천천히 여러 번 씹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몸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요즘 떠도는 말 중에 사과, 고구마, 바나나는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 근거가 매우 약한 주장입니다. 이 음식들은 인류가 오랫동안 공복에 먹어왔던 음식입니다. 특정 성분 하나만 떼어내 위에 자극이 된다, 역류를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음식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대규모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공복에 고구마를 드셔서 속이 편한 분도 계시고 식사 중간에 드셔서 더 잘 맞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구마를 드실 때
어떤 분들은 피해야 하는 경우는 없는지, 김치와 함께 먹는 이유, 그리고 고구마를 어떤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는지까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구마를 드실 때 어떤 분들께 특히 잘 맞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마를 가장 우선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살이 잘 안 찌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는 살이 찌는 사람에게만 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오히려 마른 체형인데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몸의 균형이 꽤 많이 흔들려 있다는 신호입니다. 먹는 양에 비해 흡수와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이럴 때 자극적인 음식이나 정제된 식품을 줄이고 고구마처럼 기본이 되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넣어주면 몸은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구마는 속을 갑자기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아주 기본적인 방식으로 장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약처럼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며칠, 몇 주에 걸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고구마를 드실 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조합 이야기입니다. 고구마에 무엇을 곁들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고구마에 소금을 찍어 드시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현대인은 나트륨을 충분히, 아니 과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고구마에까지 소금을 더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조합은 김치입니다. 너무 짜지 않은 김치, 특히 물김치나 백김치, 파김치처럼 아삭한 식감이 있는 김치가 좋습니다. 씹는 과정이 길어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집니다. 목이 막히는 느낌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고구마를 주식처럼 드시고 계신 분들 중에 식감이 너무 단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조합만 바꿔도 훨씬 오래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구마를 피해야 하는 경우는 아예 없을까요? 이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드시고 항상 심한 복부 팽만, 지속적인 통증, 명확한 불편감이 생긴다면 그건 고구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장 상태가 상당히 예민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참으면서 드시기보다는 양을 줄이거나 조리 방식을 바꾸거나 잠시 쉬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또 씹지 않고 급하게 드시는 분들은 고구마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고구마는 씹는 과정 자체가 소화의 일부입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잘 먹는 음식입니다. 천천히 여러 번 씹어서 물과 함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잘못된 이야기 하나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공복에 고구마를 먹으면 위에 안 좋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사과, 고구마, 바나나는 인류가 오랫동안 공복에 먹어온 음식입니다. 특정 성분 하나만 떼어 위에 자극이 된다, 역류를 만든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과학이라기보다 마케팅에 가깝습니다. 물론 공복에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께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복 섭취가 나쁘다고 일괄적으로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입니다. 남들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 좋다고 해서 억지로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고구마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판단할 음식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왜 고구마가 영양제보다 먼저 식탁에 올라야 하는 음식인지, 그리고 우리가 건강 정보를 어떻게 걸러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구마는
특별한 치료제가 아닙니다. 기적의 음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음식입니다. 요즘은 건강 이야기를 하면 곧바로 영양제부터 떠올립니다. 이 성분이 좋다. 저 성분이 부족하다. 이걸 먹어야 암을 막는다. 저걸 먹어야 혈관이 깨끗해진다. 이런 정보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보며 제가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몸은 알약보다 음식을 더 잘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고구마는 영양제가 흉내 낼 수 없는 방식으로 몸에 작용합니다. 씹는 과정부터 소화, 흡수, 배출까지 몸 전체를 함께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몸이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변비가 사라지고 속이 덜 더부룩해지고 몸이 무겁지 않고 체중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으로 억지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들을 때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십시오. 이 음식은 위험하다. 저 음식은 독이다. 공복에 먹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떠돕니다. 하지만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실제로 사람의 삶을 오래 지켜봤을까요? 고구마는 수천 년 동안 사람의 식탁 위에 있던 음식입니다. 보릿고개를 버티게 했고 배고픈 시절을 지나오게 했고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 음식이 갑자기 어느 날 몸을 망치는 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은 내 몸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양도, 방법도, 속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포부터 주입하는 정보는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양제 수십 알보다 고구마 한 개를 제대로 씹어 드시는 걸 더 신뢰합니다. 물과 함께 천천히 내 몸이 괜찮다고 느끼는 만큼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정보를 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알고 계셨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확신을 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구마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불안을 파는 건강 정보가 아니라 삶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 아프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건강 정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께 이 영상도 한번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식탁 위에서 몸을 살리는 선택 잘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